네, 바이스 발산 5살 때 어머니와 단둘이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거기서 쭉 자랐다 해요. 하지만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살인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학교에선 따돌림과 차별을 겪었고 생계를 위해 여러 고된 일을 병행하던 어머닌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들 바이스에게 옳지 못한 방식의 훈육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이영님의 가슴 속엔 응어리진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냥 버텼죠. 그냥 참았죠. 많이 속을 삭히고 이제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이후 성인이 되고 꿈을 찾기 위해 귀국을 결심한 바이스는 이일 저일 전전하다 이젠 뭔가 제대로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적 폰으로 쇼미 무대를 보며 나라면 저기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냥 상상만 하던 랩이란 걸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합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여기에 내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로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 덕분인지 일은 의외로 빠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구석 래퍼 생활을 보낸 지 약 1년 만에 이칠링의 원기용 리믹스에서 가장 높은 주목도를 받은 건 물론 팬츠클럽에서 만난 PKCD의 도움으로 원래는 사클에 무료로 풀 생각이었던 앨범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앨범은 바이스를 힙합씬에 각인시킨 인컴플리트였습니다. 경찰이 바로 내 뒤에 Fuck all that shit that we've made Spanish 여자애가 말했지 See Can I use that water and make a see See 난 말했지 여자야 I spit my word rap yeah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튀어나온 이들이 전세계 메인스트림 힙합씬을 장악했던 17시즌,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있던 텐타시온을 위시한 플로리다 출신 래퍼들에게서 바이스는 그전까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청각적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해요. 구조적으로는 치밀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날 거 그대로 살아있는 랩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형님은 그런 류의 스타일을 뿌리로 두고 그 위에 자신만의 개성을 얹어 국힙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랩 스타일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역시나 먹혀들었고요. 겉으론 무지성으로 내달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견고한 라인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랩 디자인이 깔려있고 그와 어우러지는 하이톤 보컬과 추임새, 그를 통해 형성되는 병맛스러운 중독성은 바이스를 그의 최고의 루키 중 하나로 만들었죠. 진짜 걔는 그 자기 게 있어요. 가사만 보면 지 자체는 좀 빡센 것 같은데 저는 걔가 하는 거 다 재밌어요. Incomplete 그 앨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린레드가 샤라웃이 된 그 당일에 센스 형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심야 형님 포함해서 차를 타고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고 계셨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린레드 반복 플레이를 하셨다고. 심야 형님 입장에서는 이제 노이로제 오실 뻔하셨다고. 자, 이제 앨범도 생기고 하입도 야무지게 받았겠다. 이 여세를 몰아 바이스는 쇼미더머니 9 출항을 선포하며 국힙 랩스타 반열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실제로 당시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쿤디판다 원슈타인 릴보이 스윙스와 함께 이 형님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할 정도로 그 실력을 높이 평가했고요.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고 긴장을 오지게 한 나머지 박자를 못 맞춘다거나 가사를 절고 냅다 아를 시전해 버리면서 약간 이미지가 실력적으로 소비되기보다 민적으로 소비돼버리는 쪽으로 무하고 말았죠. 때문에 바이스를 향해 쏠렸던 관심 또한 그에 비례하는 속도로 빠르게 식어갔고요. 뭔가 되게 제가 그 사람의 클라웃을 되게 뺏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되게 죄송했어요. 그때 약간 그 형한테도 되게 죄송하고 뭔가 잘했으면 안 죄송한데 뭔가 못했으니까 죄송한 기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쉬운 장면들을 남긴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냥 뭐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결국에는 시간이 약일 것 같아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설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고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조현병 증세까지 찾아오면서 그는 음악 작업을 비롯한 모든 활동에 급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쇼미 출연 이후 예고했던 20트랙을 꽉꽉 눌러담은 고봉박 믹스테이프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젠 장르 팬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해져 가던 때쯤 바이스는 무려 3년 만에 일명 롤링라우드 믹스테이프를 공개하며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길었던 잠적 에 상응하는 상당한 퀄리티의 내용물과 함께요. 네, 사실 이 형님처럼 피지컬로 승부하는 랩을 구사하는 래퍼들 가운데 이걸 음악적으로 다시 말해 앨범 단위 작업물로서 높은 완성도로 귀결시키는 분은 정말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이런 랩 스타일을 연속해서 들을수록 청각적인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되는 데다 앨범 안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죠. 근데 바이스는 이런 핸디캡을 달고 있음에도 다양한 방식의 연출을 통해 이를 영리하게 해결했습니다. 일단 트랙별 러닝타임을 길게는 3분, 짧게는 1분대로 끊어버리면서 이젠 좀 듣기 버겁다 싶을 타이밍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도록 길이를 조절했고, 앨범 곳곳에 주제의식과 맞닿아있는 피케시디와의 대화를 삽입하며 청자에게 자신이 설정한 상황에 몰입시킨과 동시에 지친 귓구녕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죠. 또한 훅, 벌스, 훅으로 이어지는 송폼, 순간적인 완급 조절을 통한 랩의 진행력으로 30분에 달하는 러닝타임 내내 텐션을 단 한 순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건 바이스의 뛰어난 랩 실력과 준수한 프로덕션, 그리고 물질적 욕구를 전면에 드러내면서도 래퍼로서의 프라이드를 잃지 않은 가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란 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음악으로 느껴보자고요.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가 but I be looking at long term vision 그리고 잘 들어 병신아 너는 그냥 기회주의자 short term fit roll like a dog I like a dog 근데 가기 전에 I walk like a dog roll out roll like Rolls Royce 여기에 씨발 내 유서를 써 rolling out roll like Rolls Royce 뱀을 남아 fucking threesome and fuck you I love you 기회주의자들 결국에 너네는 다 따라오죠 먹어 만들다가도 Ferrari 만든 것처럼 나는 그냥 이 노래에서 개지랄을 하지 면허 없이 Ferrari 몰면서 다리 한 마리 태우면 다리 라이센스 하나 생기고만 가지 오랫동안 생각해서 힙합이 뭔지 동네 아저씨가 취미로 딴따라하는 거 클라우드에서 길이 연예인 놀이하는 거 그게 진심이었으면 할 말이 없지. 자, 근데 이 앨범이 지금이야 국힙 트랩 띵작 반열에 항상 오르는 포지션에 있지만 당시엔 이상하리만큼 평단의 외면을 받았어요. 제가 찾아본 바론 온음을 제외하고 이름 있는 음악 웹진과 각종 음악 시상식 그 어디에서조차 언급되거나 노미되지 않았죠. 물론 그 당시 워낙 훌륭한 작품들이 줄지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바이스의 앨범이 연달아 패싱당한 건 꽤나 의아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뭐 당사자인 바이스는 이 같은 결과에 의연했어요. 애초에 롤링 라우드는 앨범이 아니라 믹스테이프로 발매했기 때문에 노미네이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걸로 간주를 했고 이미 다음 앨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기작이 나오기까진 또 한 번의 긴 쿨타임이 필요했어요. 다시 한번 멘탈 이슈가 터지고 본인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앨범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발매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레이블 사장 피켓시디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좋으니 얼른 발매해버리자고 바이스를 종용했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에 수긍한 바이스는 오케이 하고서 그렇게 롤링 라우드 믹스테이프 이후 약 3년 만에 첫 정규 앨범 애니멀 퍼커를 발매하죠. 레이더망이 울리지 이 새끼는 적인지 아군인지 이젠 딱 보면 답이 나와 바로 보면 알아 뱀인지 쥐새끼인지 뺐다던 recovery 개같이 원했어 영원히 다시 하여금 느끼지만 Don't you fucking put that shit on me 진짜 죽이고 싶어서 떨렸어 손이 지금까지의 기적들은 대체 뭔지 나 유감을 겪어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 앨범은 자신을 힙합신이란 야생에 나와있는 한 마리의 검은 늑대로 치환한 것을 전제로 전개됩니다. 뭐 사실 이런 컨셉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새롭거나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바이스의 폭발적인 랩과 결합된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빠른 속도로 음절을 쏟아내는 랩 스타일은 자칫하면 흔하디 흔한 뻔하디 뻔한 우다다 랩처럼 들릴 수 있음에도 바이스는 데뷔 때부터 보여준 천부적인 박자 감각으로 리듬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해내며 어느덧 만개한 폼을 보여줬어요. 더불어 정말 야수에 빙의된 듯한 과할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 헐떡거리는 숨소리마저 랩 디자인의 일부처럼 인식되게 하는 청각적인 혼동은 랩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죠. 그리고 이런 바이스의 폭주하는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건 비트와 가사입니다. 먼저 비트는 그 자체로서의 매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산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세팅하는 앨범의 보조장치 정도로서만 기능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앨범의 셀링 포인트인 랩과 가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공백기 동안의 관찰자의 시선으로 목도한 힙합씬과 그 안에 몸담은 어설픈 플레이어들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가사는 듣는 입장에서조차 오줌이 찔끔 나올 정도로 바이스의 분노에 압도되는 인상을 받았죠. 불씨를 비켜라 좀값좀 떨지 말라고 중 재밌는 새끼는 없잖아 하나도 운 좋게 몇 년짜리 주인 잘 만나서 조도하는 게 아무한테나 깝쳐 근데 지들 유통기한 다 끝나면 결국 깨달아 이 세상에 야생에서 에이펙스 입에 피 묻은 채로 웃고 있는 행태 보면 나 털을 세워 어떻게 이 개새끼를 줄을 다 채워 어떻게 종을 쳐버릴지. 하지만 앨범에 백민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트랙 If I Die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더 단단해진 마음가짐을 설파하고 이를 잘근잘근 씹어뱉듯 밀어붙이는 랩 퍼포먼스가 강한 긴장감을 형성한 전반부,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잔인하리만큼 생생하게 묘사하며 감정선을 서서히 고조시키다 종국에 다다라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형태로 처리되는 후반부 퍼포먼스는 어떤 랩의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서 당시 바이스가 느꼈을 감정 상태의 청자를 동화시키는 일종의 체험 비스무리한 걸 하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소식 전에 들은 거로는 그냥 거의 식물인간
정도 되셨다. 그냥 말 아예 못 하신다. 그냥 뇌졸중인가 그냥 그게 오셔갖고. 근데 일단 그러고 나서 그냥 한 1시간 동안 앉아갖고 그냥 서로 그냥 눈만 봤어요. 눈만 딱 보고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냥 감정 컨트롤 안 돼갖고 아 그래 다음에 그냥 뭐 휠체어 끌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뭐 낮에 다시 와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에 가기 직전 그래 만난 날 듣기로는 식물 인간 사람 몰라봐 라는 소리 듣고 일단 안고 쳐다봐 근데 이상하게 왜 나를 알아봐 다음에 올 생각이 집에 가던 찰나 간호사가 인사하면 내게 다가와 말을 안 한 거였다고 알고 난 나 그게 마지막일 줄은 이제 알았어. 네, 인컴플리트와 롤링 라우드 그리고 애니멀 퍼거리까지 이 세 장의 작업물로 바이스는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가 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스가 꽤 오래전부터 조명을 받아와서 지금 한 30대 초반쯤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 나이로 이제 겨우 26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오고 한국 힙합씬의 독보적인 영역까지 구축한 걸 보면 정말 언젠가는 한국을 넘어 자신이 꿈꾸는 무대인 롤링 라우드에 서는 순간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최근엔 정신적인 문제도 꽤나 잘 해결된 것 같고 차기작 역시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젠 그 다음 행보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